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꿈에 늑대가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늑대 상징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늑대에게 인간은 갖지 못한 영험한 직관적 능력과 충직한 보호자 역할을 기대합니다. 호랑이나 사자 앞에서는 그 기세에 완전히 눌려 회복 불가로 쪼그라들 것 같지만 늑대에게는 아름다운 동행과 믿을 만한 동반자를 투사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늑대를 그려내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늑대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이 어구는 여성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월령공주 속 늑대인지 야생개는 산을 태우고 달립니다. 소녀 산에 충직한 가드인 것입니다. 왕자의 게임 속 다이어 울프는 언제나 앞서 나가며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주인에게 해를 끼칠 악한 인물을 가려냅니다. 늑대나 개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동반자입니다. 보겠습니다. 재능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꺾이지 않는 의지와 치고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그럴듯하게 재능에 딴지 거는 수많은 목소리, 의심을 심거나 회의하게 만드는 목소리를 밀쳐내고 나아가자면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총선이 임박한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두 인물은 이재명과 조국일 것입니다. 성장 배경을 보면 이재명과 조국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둘 모두 처절한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건강한 야생성이 나온다는 분석에 격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그 분석을 내놓은 이는 이재명에 대해 악의 생리, 우리 사회에서 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이재명에게 거는 기대를 요약 정리한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늑대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특성은 아마도 건강한 야생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재명과 조국은 늑대와 함께 달리는 이들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늑대, 그 야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 내면에서 건강하게 기능하는 늑대는 싸워야 할 때 피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매사 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 힘에 문제가 생긴 탓입니다. 싸워 이겨야만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데 뒤로 물러나거나 심지어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영역 개척은 불가능해집니다. 물러나고 밀려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판단력은 흐려지고 이는 선택과 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재능이 드러났다고 해서 들뜰 것 하나 없는 게 이후부터는 줄곧 싸워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말은 괜한 투정이나 가오가 아닙니다. 왕자의 게임 속 존 스노우는 일찍부터 진중한 리더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존 스노우의 여정은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위대한 전사로서의 가능성이 엿보였던 아리아 스타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능이라는 가능성이 상대해야 할 것은 융숭한 대접이나 대우가 아닙니다. 재능이라는 씨앗이 상대해야 할 것은 멈추지 않는 딴지와 태클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딴지와 태클을 상대하며 길을 개척해야 할 따름입니다. 딴지와 태클을 거치는 과정에서 재능은 강인하고 단단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재능을 위축시키는 온갖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딴지와 태클입니다. 대놓고 비아냥으로 훅 들어오는가 하면 점잖게 타이르는 말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딴지와 태클의 목표는 의심과 회의를 심는 데 있습니다. 재능이 튀어오르는 순간 멀지 않은 곳에는 의심의 군단이 진지를 구축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약해진 틈을 타 공작과 공격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 특히 여성의 경우 늑대가 심각한 지경으로 억압된 채로 지내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딴지와 태클에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고 크게 쪼그라집니다. 간신히 회복되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들어온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늑대가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재능의 씨앗을 지켜내기도 어렵고 재능을 꽃피우기도 어렵습니다. 늑대랑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이 내 욕구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보면 대부분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걸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고 뭐 그런 생각보다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계산을 하는 것에 큰 공을 들였는데 그러면 그게 늑대와 멀어지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목표가 오히려 뚜렷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다른 얘기고 어떤 목표를 오히려 관심 바뀌고 그 순간순간의 계산, 내 이득에 더 집중하는 게 늑대와 멀어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뭐 그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이익 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동안 항상 생각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빠졌던 게 어떤 본질, 뭐 목표,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계산만 하니까 내가 했던 계산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오히려 나를 골탕 먹이고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자매 아리아 스타크와 산사 스타크의 여정을 비교해보면 늑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리아와 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싸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아리아 스타크는 싸워야 하는 순간이 오면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으나 산사 스타크는 움츠러들었고 싸움을 회피했습니다. 아리아 스타크는 자신의 다이어 울프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직감하자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다이어 울프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이별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야생 늑대 다이어 울프의 목줄을 해 다녔던 산사 스타크. 그녀는 늑대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한참이나 더뎠던 것 같습니다. 실제 산사의 다이어 울프가 가장 작고 연약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산사의 다이어 울프는 적의 손에 넘어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산사 스타크의 경우처럼 우리 내면의 늑대가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거나 치명적 위험에 처하면 삶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궁금증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 선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 사람 안에 숨겨진 악의를 파악하는 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괴롭힘 당하는 세월을 지나야 했던 산사의 여정은 우리에게 늑대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다음으로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측하거나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그에 따른 준비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고는 떠날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뿌연 안개로 뒤덮인 앞날을 마주하는지라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 울프를 완전히 잃은 산사,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온갖 고초와 순환을 겪으며 사람을 알아보는 눈, 인간 내면에 도사린 악에 대해 배우고 터득해야 했고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간파하는 힘을 길러나가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에 휘둘리고 이용당했는데 그처럼 상상 불가의 고통 속에서만 눈은 밝아지고 직관적 감과 촉도 단련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돌이켜 보면 사기친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나는 그럼 왜 그거를 몰랐을까? 왜 그걸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따라갔던 걸까? 그 점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또 막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이제 장면들 중에 이 부분만큼은 내가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해봤어야 됐구나. 제대로 된 판단을 했었어야 됐구나. 이제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그 내 안에 큰 개나 그런 늑대를
곁에 두는 시간이구나. 관계 맺는 방법이 그런 식이구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왜 나는 솔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되게 예쁜데 이렇게 남자분이랑 얘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남자를 무서워한다.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편이니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잘 맞추는 거예요.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 사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는 좀 흐려져 버리는 그런 걸 보여주던데 예전 제 꿈에도 큰 개가 이렇게 땅에 묻혀져 있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대하거나 이렇게 세상을 대할 때 그 두려움이 큰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 그렇게 개를 가둬둔달까? 나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는구나. 그 개가 제대로 된 자기 본성을 발휘할 수 없게끔 이렇게 묶어 두면 그런 모습이 나오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내면의 늑대는 건강하게 기능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늑대가 우리보다 앞서 나가며 주변에 도사린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우리가 상대할 이들에 대해 예리하게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여정에 필요한 그 직관적 힘은 건강하게 기능하는 늑대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올바른 판단력 및 삶에 대한 주도권이나 건강한 자기 결정력이 그 힘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내면의 늑대가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할 때 이고는 자신과의 대화를 차단합니다.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와 효용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래 꿈은 그림을 그리는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제목은 늑대 4마리가 나를 향해 달려오다입니다. 나는 언덕에 있는데 주변에 나무가 보이지 않는 곳이다. 민둥산 같은 곳이다. 저 멀리서 검은색의 늑대 3마리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마리가 더 있다고 생각된다. 주변은 약간 어둡다. 꿈은 저 멀리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검은 늑대 3마리를 강조합니다. 이 장면에서 2가지 정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를 향해 달려오는 늑대 3마리는 오랜 내면 작업이 가져다 준 결실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꿈이 이 장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터 보이지 않는 늑대까지 총 4마리의 늑대는 내 옆자리로 새롭게 부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늑대들 저마다 수행할 소임을 갖고 내 옆자리로 부임하기 위해 열심히 내달리는 중입니다. 뭐냐면 이들과 함께 이들의 조력을 받아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것을 제안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속 늑대 무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할 것은 바로 의심과 회의에 찬 의견입니다. 의심과 회의에 찬 의견들은 여정의 먹구름을 드리워 얼어붙게 하거나 갈팡질팡 겁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의 늑대들은 그 목소리들과 싸우며 길을 내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패하면 여정은 지체되거나 멈춥니다. 그러나 늑대는 여정의 회방꾼을 바로 감지해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여정이 불안과 두려움에 발묶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늑대와 동행하지 않는 이고, 그러니까 내면의 늑대가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의심과 회의에 찬 의견들, 그 목소리에 패하고 맙니다. 내적으로 이고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그 불안하고 불안정한 심리는 외부 환경으로 투사되어 주변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욕구를 살아내고 싶다면, 재능을 펼치고 싶다면 내면의 늑대가 전해주는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곧 가시덤불이 나올 테니 잘 쳐내봐라. 돌부리를 조심해라.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 빠르게 지나가라. 오르막이 한참 이어질 것이니 힘을 비축해라. 이제 곧 샘이 나올 것이니 힘을 내라. 등의 정보는 이 늑대 무리로부터 올 것입니다. 사람들 꿈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를 제일 이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꿈을 보는 방식도 그렇지만 꿈 자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 관점, 내 생각에 대한 얘기를 더 이제 많이 하고 그거를 이끌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늑대랑 같이 간다고 하는 거가 외부의 일에 시선을 더 두기보다 중심을 나로 가져가서 내가 던져야 될 질문,
내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 이제 거기에 공을 더 들이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늑대랑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꿈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뭔가 되게 어떤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런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가능성을 잘 키워 가라는 동료인 건데 잘 키워가면 생각지 못한 어떤 대단한 성취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하나의 전망인데 그럼에도 개고생이다. 개고생 없는 성취는 없다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미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